보안요원, 당장 이 사람을 여기서 치워요. 제가 여기서 패널을 진행하겠습. 제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불필요한 분은 자리를 비켜주세요. 그는 고압적인 목소리로 행사장 스태프를 향해 손짓했다. 스태프 중 몇 명이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문가영은 눈썹을 살짝 찌푸린 채 그를 바라보았다. 실례지만 이 세션은 접근성 향상과 포용성을 주제로 한 토론 패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패널에 초청받아 온 사람입니다. 그러자 남자는 코웃음을 치듯 짧게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초청받았다고요? 아, 유명인이라고 다 허용되는 줄 아세요? 홍보가 필요한 스타들은 여기저기 참견하지 말고 잘 꾸민 무대 위에서나 빛나는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관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지금 저 말 들었어? 대체 왜 저러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총괄 기획자의 권위가 워낙 높기로 유명했기에 직접 나서는 이는 적었다. 그러자 문가영은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행사 취지에도 어긋납니? 저는 이 세션에서 발언할 공식 자격이 있고 이 컨퍼런스 주제인 세계적 평등 표준 마련 관련해서도 사전 조율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획자가 비웃듯 말했다. 자격,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거라 생각하지 마세. 난 이 행사의 책임자입니.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누가 마이크를 잡아야 할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상황 보셨나요? 저 사람 누가 봐도 너무 예의가 없잖아. 문가영 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지? 이거 영상으로 찍어놔야겠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지. 마침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던 관객이 시청자들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우 아닙니까? 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 사건의 전말을 놓칠세라 구석구석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뒤편에 서 있던 한 어르신이 낯빛을 굳힌 채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건 제대로 항의해야지. 아무리 컨퍼런스 총괄이라 해도 그렇지. 이어 옆에 있던 또 다른 관객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오늘 이 패널만 믿고 티켓 끊었는데 너무하네요. 묘하게 엄숙해진 분위기 속 기획자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 이곳은 서울 코엑스 메인홀입니. 국내외 저명 인사들과 굴지의 기업 대표들이 모인 중요한 자리죠.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가비까지 지불한 분들께 양질의 강연을 제공해야 하고 우아한 컨퍼런스 운영이 핵심입니. 그런데 갑자기 연예인이 나타나서 한 스태프가 작게 한숨을 쉬며 다시 그에게 다가왔다. 팀장님, 이미 기획 단계부터 문가영 씨 초청이 확정되어 있었습. 접근성 관련 연구협회와도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세계적인 평등 표준을 구축하는데 유명 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우리 측도 합의했었고요. 기획자는 짜증을 감추지 않았다. 그래서 그 허접한 패널을 넣어준 거 아니야.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어쨌든 우린 여기서 최대 만족도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 문가영이 재차 말을 꺼냈다. 접근성 패널이 왜 허접한 패널이 되죠? 이 컨퍼런스의 공식 세션 중 하나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 저도 지금껏 배우로 활동해 오면서 여러 사회적 캠페인을 해왔고 이번 행사 취지도 충분히 공감하기에 기꺼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기획자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도중에 끊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캠페인, 평등, 포용성. 그럴듯한 말만 늘어놓는 연예인들에게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말을 듣던 관객석 한쪽에서 누군가가 발끈했다.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세요? 지금 이 행사는 그런 주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고 문가영 씨 역시 정식으로 초청된 패널입니다. 그러자 기획자는 그 방향을 향해 짜증스럽게 바라보았다.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군요. 난 이 컨퍼런스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혹은 행사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책임지는 사람입니?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 단지 인기에 영합해 참석하려는 사람들은 사양하겠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대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건 너무 오만해. 기획자 권한이 크다고 하지만 어디까지 허용되는 거지? 문가영 씨도 인간적으로 기분이 상하겠다.
문가영은 잠시 심호흡을 하고 한 번 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가 무척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 특히 접근성 문제를 전면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도 드물고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어요. 저는 배우 이전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이슈가 왜 중요한지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기획자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조습 그럼 그럴듯하게 접근성 문제를 이야기해 보시죠. 다만 내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마이크를 쓰지 마세. 이 자리에서 제가 사회를 볼 테니 함부로 끼어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또다시 웅성거렸다. 한 스태프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팀장님, 이 세션은 외부 전문가가 사회를 맡기로 되어 있음 이미 다 준비되었고 발제 순서와 주제 발언자도 정해져 있어요. 그걸 왜 이제 보고해? 지금 시간이 없으니 어서 자리를 정리하라고. 기획자는 스태프를 호되게 나무랐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관객 중 몇몇이 속삭였다.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예의 없이 굴어. 행사장 측에서도 곤란해하는 게 보이는데. 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좌지우지하네. 한편 휴대폰을 들고 있던 관객이 영상 스트리밍을 이어가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저 총괄 기획자는 권력을 행사하며 문가영 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음. 저희도 더 지켜볼 테니 놓치지 마시고 계속 봐주세요. 그제야 다른 목소리가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지금 이 세션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 많은 사람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평등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싶어요. 맞아요. 접근성 패널이 그냥 들러리가 아니에요. 이 행사의 주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자 기획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비꼬았다. 매번 그런 식으로 큰소리쳤지만 결국 이슈가 잠잠해지면 누구도 신경 안 쓰잖아요. 저야 그 현실을 아는 사람이니 괜한 쇼는 사양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문가영은 참았던 울분이 올라오는 듯 손을 꼭 쥐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를 홍보하려고 온 게 아닙니. 접근성이라는 게 사람들의 삶 전체를 바꾸는 문제라 생각해요. 오늘 저 말고도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함께 토론을 해주실 겁니 절대 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획자는 한숨을 내쉬며 일부러 크게 소리쳤다. 좋습,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열정이 있으시다면 패널 시작해 보시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 행사 일정은 한정돼 있고 참관객은 이 패널보다 더 중요한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음. 그러니 적당히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참석자는 이 패널 세션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휠체어를 탄 관객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실례합니다만 저도 이 주제가 절박하게 느껴집니. 사실 시설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제가 예전에 큰 불편을 겪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문가영 씨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참석했습니다. 기획자는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나 행사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문가영은 고개를 숙여 관객에게 인사했다. 의견 감사합니.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이크 테스트가 시작되려는 순간 기획자가 다시 막아섰다. 잠깐, 사실 이 세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뒤에 예정된 VIP 강연 시작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참석자들의 기대가 큰 VIP 강연을 지키기 위해 이 패널은 축소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술렁거렸다. 갑자기 취소라니 말이 돼? 이 세션을 보고자 온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무례하네. 이건 말도 안 돼. 문가영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와서 갑자기 취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세션을 축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기획자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대꾸했다. 중요하다 하지만 당신 혼자만의 시선일 수도 있잖아요.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완전히 빼앗진 않겠음. 다만 10분 만에 정리하세.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패널 참여를 준비했던 전문가 중 한 명이 분노를 터뜨렸다. 10분이요. 토론 형식의 세션이고 청중 질의응답도 계획되어 있음. 이미 국제협의체 연구원분들도 오셔서 발표 준비 중인데 어떻게 10분 만에 끝내라고 하십니까?
기획자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이 행사의 전체 구성을 생각해야 합니. 전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바로 그때 한 관객이 크게 외쳤다. 모두 녹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패널을 무시하고 취소시키는 거 다 보도될 겁니? 혹시 우리나라 컨퍼런스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길 바라세요? 많은 이들이 동조하는 분위기로 기획자를 향해 눈빛을 보냈다. 맞아요. 여기 외신 기자들도 몇 명 앉아 있는데 이 모습 그대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이나 해보셨나요? 그제야 기획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외신 기자? 지금. 자, 잠깐. 이게 그렇게까지 될 일인가요? 물론 컨퍼런스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건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과영도 마이크를 잡고 대중에게 호소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있다면 이 세션은 결코 소홀히 다뤄질 수 없습. 저 또한 이런 상황에 분노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끝까지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맞아, 제대로 들어보자 하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사람은 휴대폰을 높이 들고 방송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었다. 기획자는 점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행사 스태프에게 시선을 던지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거 심각해지겠는데. VIP 쪽 대기 시간은 어떻지? 준비가 안 됐나? 스태프가 아연실색하며 대답했다. VIP 강연자는 아직 공항에 도착도 안 했습. 교통 상황 때문에 예정보다 늦어질 것 같고요. 오히려 접근성 패널을 충분히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자 기획자가 우물쭈물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좋아요. 패널을 그대로 진행하되 절차를 간단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있을 네트워킹 타임은 빼겠어요. 그래야 일정이 맞을 겁니다. 한 전문가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패널 후 네트워킹까지가 중요한 프로그램임니. 장애인분들이나 접근성 개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의견 교환하고 연결망을 구축하는 시간인데 그걸 빼면 의미가 크게 퇴색됩니다. 기획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요구가 많아? 좋아요. 우선 패널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머지는 끝나고 상황 봐서 결정합시다. 문과영은 숨을 고른 뒤 청중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관객 여러분,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패널을 시작하겠습니다. 곧 무대로 초청된 접근성 전문가들이 간단히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원에서 접근성 연구를 하고 있는 김진아라고 합니다. 라며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했고 곧 첫 발표가 시작되었다. 짧은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진 후 마이크가 문과영에게 건네졌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가 예전에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겪은 작은 일에서 비롯되었습. 어떤 건물 세트에서 휠체어가 전혀 다니기 어려운 구조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 건물과 사회시설 전반에 접근성 개선이 절실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 그래서 기획 초기부터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자는 여전히 곁에서 팔짱을 낀 채 비꼬는 목소리를 흘렸다.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운 건물? 그런 건 흔히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굳이 이 패널에서 다룰 정도인가 싶네요. 이 말을 들은 김진아 연구원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응수했다. 흔히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자주,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합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불편을 단지 장애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현행 건축법 개정, 공공기관 무장애 인증 의무화,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도 권장 이상의 강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과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또 문화예술계에서도 작품 제작 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예를 들어 무대나 세트 디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설명,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어 통역을 기본으로 제공할 방안을 고민해야죠. 기획자가 콧방귀를 뀌며 한마디 거들었다. 자막이나 수어 통역을 매번 제공한다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실제로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한 관객이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인데 계속 통역이 없으니 많이 힘들었습. 오늘도 솔직히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답답했어요.
중계 중이던 한 관객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마습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왜 인원을 계산해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집니까? 이건 기본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획자는 움찔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무척 무뚝뚝해 보이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문가영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비용과 인력 문제는 중요합니. 하지만 컨퍼런스처럼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부터 변화를 실험하고 보여준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제도화될 가능성이 커져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뜨거워지자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저도 휠체어 사용자로서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민자 출신인데 언어 접근성도 시급합니다. 발달 장애인 동생을 둔 사람으로서 안내 장치가 훨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획자는 당황해하며 번갈아 사람들을 쳐다봤다. 여러분, 알겠음. 너무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하시니 시간 내에 전부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는 또 한 번 축소를 시도하려 했다. 우리가 오늘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만 패널을 마무리하시죠. 다음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기다리던 스태프가 황급히 뛰어와 귀띔했다. 죄송하지만 VIP 강연자는 아직 오지 못하셨고 오늘 스케줄 전체가 차질을 빚고 있습. 패널을 더 진행해도 됩니다. 자리에 있던 군중은 일제히 기획자를 응시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어색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하하, 그렇다면 그러면 조금 더 진행하시죠. 그 순간 한 중년 여성이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와서요? 아까 취소하겠다고 날뛰신 건 뭔가요? 컨퍼런스 기획자가 자기 권한을 남용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자는 분을 억누르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게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 행사 전반을 조율하려다 보니 의도치 않게 조금 과하게 반응했네요. 그러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선 저 같은 기획자의 역할도 필요한 거죠. 그의 말에 군중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실시간 촬영을 하던 이가 시청자님들 보이시죠? 기획자가 결국 한 발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라고 중계했다. 문가영은 지친 기색이었지만 차분하게 이어갔다. 이제라도 패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정말 다행입니. 이미 시작했으니 중단하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과 끝까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때 뒷줄에서 한 남성이 손을 번쩍 들었다. 잠시 발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역 NPO에서 활동하는 봉사자입니. 제가 과거에 비슷한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겪었는데 그때 시설 접근성 표준에 대한 국제 규정을 참고했어요. 그 후로 지역 주민들이 연대해서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가영이 반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좋은 사례네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기쁜 듯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건물주가 우리 건물에 그런 경사로는 필요 없다며 완강히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지역사회가 집단 청원을 하고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여론이 움직였습. 결국 설득에 성공했고 지금은 그 건물주도 차라리 일찍 할 걸 그랬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은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기획자의 표정도 약간 누그러져 보였다. 그런 성공 사례도 있군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진아 연구원이 슬쩍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 온 자료를 잠깐만 더 공유하겠습. 국제평등 표준 구축을 위한 제안서이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하도록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문서입니다. 무대 스크린에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구상안이 펼쳐지자 많은 사람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기획자는 희미하게 헛기침을 하며 스태프에게 물었다. 이 내용이 많이 복잡한가요? 그래도 간단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발제자분들이 다 준비해 두신 거라 오히려 깔끔하게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문가영이 마이크를 쥐고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제안서에는 공공건물과 상업시설을 포함해 문화예술계 전반에 적용 가능한 기본 접근성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습. 예를 들어 휠체어 경사로,
자동문,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및 음성 안내, 청각장애인용 자막 시스템 확대 등의 구체적인 항목들이죠. 기획자는 잔뜩 비아냥거리던 초기의 태도에서 조금 변화가 생긴 듯 꼼꼼히 자료를 바라보았다. 이건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네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게 너무 거창한 이상론일 거라 여겼는데 현실화 가능성이 보이긴 하네요. 김진아 연구원이 기뻐하며 말을 이었다. 우리 연구진도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고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했으 빠른 시일 내에 전체를 완벽히 갖추긴 어렵겠지만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러자 무대 아래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맞아요. 첫 발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죠. 지금 이 건의안 아마 여러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획자는 서서히 마음이 누그러진 듯했다. 그래도 행사 운영 차원에선 앞으로 이런 분야에도 예산을 마련해야겠군요. 그리고 저도 사과할 부분이 있습. 아까는 행사 질서를 핑계로 이 패널을 무시했습. 접근성, 포용성 이런 말을 자주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혔는데 실제 이렇게 많은 분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문가영이 똑바로 기획자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눈빛은 단호했지만 어느새 그에게도 약간의 유화적 태도가 보였다. 저도 이해합니. 주최 측 입장에선 여러 복잡한 일들을 조율해야 하니까 접근성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보셨다시피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솔직히 저는 문가영 씨가 그냥 홍보 목적 혹은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온 줄만 알았습. 그런 걸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과도하게 편견을 가져버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는지 현장에서는 작은 탄성과 함께 잔잔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문가영도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진심이라 믿을게요. 저 역시 연예인으로서 관심을 끄는 것만이 목적이라는 선입견이 존재한다는 걸 잘 압니. 그래서 더 열심히 발로 뛰며 보여드리고 싶어요. 방청석 한쪽에서 누군가 외쳤다. 진심의 사과라면 행사 측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자는 확실히 전보다 겸손해진 목소리로 답했다. 물론입니. 이번 컨퍼런스가 끝난 뒤 피드백을 수렴해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하겠습. 그리고 특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다음 행사 때는 자막이나 수어 통역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게요. 사람들 사이에서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졌다. 김진아 연구원이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큰 진전이네요. 이러한 변화가 실제 행사 운영 매뉴얼로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문가영도 감격한 듯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라고 믿습. 저도 일정 허락하는 한 이 문제를 계속 홍보하고 동참하겠습니다. 그 순간 기획자는 무대로 조용히 올라오더니 마이크를 붙잡았다. 방금 저도 깨달았습. 저 역시 시스템의 일부였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치부해 왔는데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알겠네요. 앞으로 이런 이슈에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겠습. 죄송했고 감사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괜찮아요. 앞으로 달라지면 되죠. 저희도 이런 자리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따뜻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제 패널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해 있었다. 토론 참여자들은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기획자와 스태프도 경청하며 메모했다. 패널이 마무리될 무렵 문가영은 한 번 더 모든 이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 혹시 추가로 의견을 더 주실 분이 있다면 행사 후에도 꼭 말씀해 주세. 이번 계기를 발판 삼아 한국이 세계적인 평등 표준을 제정하는데 앞장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자 스태프가 무대 위로 다가오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획팀에서 공식적으로 안내 말씀드립니. 앞으로의 행사 운영 시 접근성 관련 세부 조항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 또한 내부 교육을 진행하여 스태프들이 이러한 문제에 더 깨어 있도록 할 겁니다. 군중은 환호하며 일제히 박수를 쳤다. 좋아요. 제대로 된 걸음이네요. 우리 모두 기대하겠습니다. 문가영은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며 미소 지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피곤하거나 힘든 과정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속 손잡고 가야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처럼 시민 여러분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문가영 씨, 이번 일로 엄청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프로그램이나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더 알릴 생각이 있나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답했다. 물론이죠. 이 문제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제가 일방적으로 떠들기보다 전문가분들과 함께 나서는 방식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저를 너무 주목하지 말고 이 패널의 의미 자체에 집중해 주셨으면 해요. 기획자 역시 뒤늦게나마 마이크를 잡고 덧붙였다. 제가 공식적으로 약속드립니 행사 종료 후 회사 차원에서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제도적 혁신안을 발표하겠습 관련해서 문가영 씨나 전문가분들과 협력할 의향도 있어요. 기자 몇 명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기획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정확한 로드맵을 발표하실 예정인가요? 기획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초안을 잡아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러 시민단체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 솔직히 처음에는 귀찮고 부담스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이제 알았으니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행사의 분위기는 부드럽게 마무리되려 하고 있었다. 한 관객이 옆 사람에게 말했다. 처음 분위기 엄청 험악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니 그래도 한 발 나아가는 것 같네요. 옆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러게요. 오늘 참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문가영에게 한 스태프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초반에 너무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사실 저희도 기획팀장님의 결정에는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어서.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솔직한 반응이었고 그 덕에 이런 결론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모두가 함께 배우는 과정이겠죠. 그 말을 들은 스태프는 눈물을 글썽였다.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 사람들을 맞이할 때 시설 환경과 마음가짐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뒷줄에 있던 관객들이 3355 이야기를 나누며 행사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나 이거 SNS에 확실히 공유해야겠어.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사람들도 꼭 알아야 해. 맞아, 이제부터는 우리도 이런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적대감이 넘치던 기획자는 무대 옆에서 꼿꼿이 서 있다가 머뭇거리며 문가영에게 다가왔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아마 오늘 제 태도를 보면서 상처받으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부끄럽네요. 저도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문가영은 그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답했다. 늦었지만 깨달으셨다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 저야말로 오늘 힘을 얻었어요. 상처도 받았지만 이렇게 더 많은 분이 목소리를 내주실 줄 몰랐거든요. 기획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예, 말씀 감사합니. 꼭 노력하겠습.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회사 차원에서도. 아, 혹시 다음 행사에도 같이 해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접근성 이슈는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요. 다만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 전문가분들과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함께 꾸려나가야겠어요.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관객 한 명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그럼 우리 모두 또 만날 기회가 있겠네요. 그땐 더 나은 환경에서 만날 수 있겠죠? 사람들은 환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전의 팽팽한 긴장감은 어디로 갔는지. 이번 사태가 강렬한 충돌을 거쳐 한층 성숙한 대화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기획자도 스태프들도 참석자들도 지금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컨퍼런스장을 떠났다. 그날 저녁 SNS와 뉴스 기사에는 문가영 컨퍼런스에서 접근성 문제 제기, 기획자와 극적 화해 후 정책 변화 약속이라는 타이틀이 빠르게 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컨퍼런스 영상을 시청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처음엔 정말 기가 막혔는데 결국 바뀌어서 다행이네. 문가영 멋지다 연예인이 아니라도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진짜 대단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거야. 그 시각 문가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뉴스와 댓글을 훑어보았다. 새삼 이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고 그만큼 책임감도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켜봐 주는구나. 그럼 더 잘해야지. 반면 기획자는 회사 사무실로 복귀해 임시대책 회의를 열었다. 우선 사내 교육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접근성 관련 예산을 세분화합시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해요. 오늘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됩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팀장님. 저희도 반성하고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거 실화인가?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겠다고 선언했으니 이제 이행이 관건이겠지. 그래도 변화를 약속한 것만 해도 크게 고무적이다. 우리가 계속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날 저녁 문가영은 기자와의 간단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진심 어린 사과와 구체적인 액션을 약속받았다는 게 중요합니.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분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성과 같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물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그녀는 차분히 답했다.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동일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출발점이 접근성 개선이고 오늘 보니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 다만 이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매 순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기획자 쪽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행사 운영의 매뉴얼을 전면 수정하겠다. 내부적으로도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 행동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 대표는 이 건으로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내고 문과형 및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접근성이나 포용성 관련해서 활동할 때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함께 목소리를 내야 크게 울리죠. 이걸 계기로 많은 분이 깨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이 온라인 라이브 영상을 찍었던 사람도 후속 영상을 올렸다. 오늘 아침에도 컨퍼런스 측에서 발표한 개선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처음 봅니? 문가영 씨와 여러 전문가들이 용기 내 발언해 주신 덕이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꼭 목소리를 내보세요. 며칠 뒤 마지막으로 개최된 컨퍼런스 세션에서 기획자가 무대에 올라 말했다. 그동안 저의 태도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다시 사과드립니.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 앞으로 우리는 컨퍼런스가 끝나도 계속 정책을 개선하고 적용할 것입니. 그리고 문가영 씨 전문가분들 또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 순간 객석에서 커다란 박수가 울려 퍼졌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문가영은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결국 이 모든 건 함께 움직일 때 의미가 생긴다고 믿습.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면 한국이 전 세계 접근성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부디 오늘 배운 것들을 잊지 말고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우리도 책임감을 느끼고 움직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화답했다. SNS에만 글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볼게요. 서로의 다짐이 오고 가는 가운데 어느새 행사는 포근한 온기로 물들었다. 축하와 박수, 감사 인사가 뒤섞인 채 마지막 포토타임이 진행되었고 문가영과 기획자 그리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단체 사진이 찍혔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홀로 비어있는 무대 한가운데에 서게 된 문가영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는지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혼잣말했다. 처음엔 무시와 멸시가 가득했지만 결국 모두가 변했어. 이 정도면 싸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곧이어 여러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수많은 플래시가 다시 번쩍였다. 그 와중에도 몇몇 관객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이어가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끝까지 전해주고 있었다. 행사장 밖으로 나가려는 이들도 마지막으로 서로를 격려했다. 오늘 일 정말 감동적이었어. 혹시 내일도 지속 가능한 개발 섹션이 열리는데 거기서도 접근성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같이 봐요? 좋죠. 그럼 내일도 와서 함께 지켜볼게요. 장내에 남아있는 스태프들이 의자를 정리하며 담소를 나눴다. 야, 시작은 최악이었는데 끝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러게요. 팀장님이 저렇게까지 바뀔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늦게라도 깨닫고 사과하시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직 과제가 끝난 건 아니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사건이 뉴스가 되고 여러 게시판에 공유되며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 앞으로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문제였다. 그렇지만 모두는 희망적이었다. 마지막으로 행사장 밖으로 나오며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응원해주자. 맞아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참여해야 해요. 차를 타려는 문가영에게 한 청년이 달려와 말을 걸었다. 저 정말 팬입니. 오늘 용기 내서 소리쳐 주시는 모습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저도 사실 장애인 동생이 있는데 항상 세상이 너무 막막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청년과 악수를 나눴다. 저도 그동안 배우 생활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낼 테니 같이 힘내봐요. 청년은 반짝이는 눈으로 네, 꼭 그럴게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 그리고 다음 행사나 캠페인도 있으면 가겠다고요. 하고 외쳤다. 그 말에 문가영은 고마워요. 모두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라며 차에 올라탔다 창문을 내리고 계속 손을 흔들었다. 주위 사람들도 힘차게 손을 흔들며 그녀를 배웅했다. 그날의 컨퍼런스가 가져온 파장은 생각보다 컸고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가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 모두가 이 이야기를 봐주면 좋겠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는 이렇게 외치며 SNS에 게시글을 남겼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한 번씩 전해볼게요. 우리끼리도 다음 이야기를 만들자고요. 라며 화답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번 사건의 후속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고 기획자가 설립한 내부 태스크포스 팀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적어도 이번 컨퍼런스 이후로는 함부로 접근성 패널을 하찮다고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시민들도 더욱 깨어있고 실무자들도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이 모든 장면을 회상하며 문가영은 한 인터뷰의 마지막 멘트를 통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 결국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 접근성은 일부 사람들의 특혜가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예요. 오늘 충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큰 깨달음과 변화를 일으켰다는 데 의미가 있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부분을 발견한다면 주저 말고 직접 목소리를 내주세. 작은 소리가 모이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기획자는 이 인터뷰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엔 그냥 귀찮고 돈만 드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였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겠다. 그리고 그가 다시 행사장에 남은 스태프들에게 외쳤다. 다음번 컨퍼런스 예산안을 잡을 때 접근성 항목을 최우선으로 넣읍시다. 알겠죠? 그리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내부 회의에 직접 참여해 의견 주는 것도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여기선 적막감이나 분노가 아니라 한결 밝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모두가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과정을 거치며 진정한 변화를 맛본 것이다 이야기를 전해 듣던 다른 이들도 저마다 미래를 상상했다. 분명 다음번엔 더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분야에서도 긍정적 물결이 퍼질 것 같아. 그렇게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도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이튿날 SNS상에는 다음 행사도 함께 할 건가요? 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스태프들은 네, 모든 업데이트를 홈페이지와 SNS로 공지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라고 답했다. 누군가는 말한다. 우리도 언제 이런 일을 겪을지 몰라.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해. 또 다른 이는 맞아. 그리고 주최 측이나 책임자가 있다면
분명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거야. 말뿐이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봤으니까. 라고 덧붙였다. 어쩌면 이 모든 사람의 자세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접한 여러분도 언젠가 비슷한 상황에 마주칠지 모른다. 그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누군가는 망설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이번 일처럼 용기를 낼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외침이 커다란 물결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 이 이야기에 공감했다면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길 권한다.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른다. 이미 오늘 우리가 만든 변화가 내일은 더 큰 울림으로 번질 테니까 다음 컨퍼런스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도 팔로우 해두고 일정 업데이트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계속 지켜보고 응원할게요.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하나둘씩 흩어져 갔다. 외진 복도나 행사장 밖 주차장에서도 여운이 끊이지 않았다. 모두가 오늘의 사건을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였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갈등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실은 수많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이제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일만 남았다. 그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겠습. 다음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누가 알아도 이미 우리는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누군가 마지막으로 던진 이 물음에 서로 다른 자리에서 메시지를 확인한 사람들은 자연스레 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또 앞으로의 진전을 기대하며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당신도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한다면 조금 더 멀리 전해주면 어떨까? 곧 다음 장이 시작될 것이다.